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성공했네요. 24만 4,500원. 자, 이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기업적으로 다시 한번 노려야 될 절차가 있죠. 자, 여러분들 이 공매도애들 들어오는 것들요. 실제로 이 거래소에 실시간 모니터링 요청했어요. 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합시다. 아시죠? 자, 봅시다. 기업의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더 이상 주의, 경고 이런 거 따지지 맙시다. 예, 그쵸? 자, 이제 얘에 대한 부분은 타겟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MSCI.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는 요건을 갖췄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MSCI는 3월에 예정돼 있어요. 네, 3월에. 이 3월에는 어떤 이슈들이 등장되냐면, 몸집을 키우고, 그 다음에 체력까지도 본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코스피 200의 특례 상장이 되는 거는, 사실 이 상장되는 의도가 2달 정도의 지연 과정이 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369, 12. 요렇게 나눠서 거래소에 특례 편입이 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까지에 대한 부분은 15일만 들어올리더라도 더 이상 오르지 않더라도 코스피 지수 200에 편입되는 요건을 갖췄다는 거죠. 근데 요런 한번 그림을 봅시다. 실제로 편입됐을 때는 빠지지 않겠냐인데 들어올렸죠.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예. 요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공매도 제가 말씀드렸죠. 2,700원짜리 스탁 옵션을 꺼내오면서 이날 12월 26일 날 원래 공매도를 쳤던 사람들은 돌려줘야 되는 이 구간대 얘네들은 장난을 쳤다. 그래서 실제로 계좌에 입금됐죠. 불법적인 공매도. 예. 중요한 거는 앞으로 주가는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MSCI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월 17일 목표로 합니다. 이때는 뭐냐면요. 사전에 이 MSCI에 편입될 수 있는 요건인가 아닌가를 사전 검사를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시가총액이 11월 달 때부터 2월 달까지 만일에 몸집을 급격하게 이렇게 부풀리는 사태가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야, 강호동급으로 너무 올라버리게 되면 싫어해요. 왜요? 이 MSCI라는 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라고 해서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와요. 몸집이 너무 커지게 되면 우리가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살려고 해요, 만일에. 근데 대한민국 증시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거래량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너무 뚱뚱해져 있으면 나중에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 얘는 뭔가 비상적으로 몸을 부풀린 거 아니니? 라는 거예요. 그 가격이 얼마다? 28만 얼마요? 7,000원이다. 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도 수반해 줘야 된다. 왜요? 눈 감고 대한민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데 얘네들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 만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몸집이 크죠. 오랜 시간 동안 커왔죠. 근데 갑작스럽게 몸을 풀린 얘네들을 살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온다고 했어요? 네. 뭐라고요? 예, 맞아요. 살려고 하면 상한가에 체결을 해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왜요? 에코프로 지분이 50% 가까이 되고 블루런 파트너스 지분이 대략적으로 22%가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거래량을 늘리는 수단이 필요하구나. 얘네들은 이제 자, 액면 분할과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방식이 있는데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이걸 100원으로 낮추면 소형주가 돼버리니까 안 하고요. 유상증자는 에코프로 그룹은 수직 계열하죠. 위에서 이렇게 다 지배하는 구조. 근데 이게 성립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떤 구조가 생기죠? 예, 경영권 위협받을 수 있죠. 안 하겠죠. 무상증자는요. 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1대5 무상증자 정도요. 왜요? 거래량, 즉 2만 기를 원한다고 했죠. 강호동은 너무 무거워. 운동장 빨리 뛸 수 있는 2만 기 정도의 체격과 그 다음에 민첩성까지 가져와 이겁니다. 얘네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월 17일까지 이때는요. 주가가 급등을 하더라도 끌어내릴 겁니다. 왜요?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네? 맞아요. 거래량도 등장시켜야 되죠. 자, 그러면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도 남아있고, 자, 호재죠. 호재죠. 무상증자는 호재예요. 주가 오를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A기업이라고 해서 전구체 이야기를 꺼낸 게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공시를 보게 되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자, 봅시다. 에코프로 머티라고 나오면 조회 공시를 요구합니다.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답변, 미확정이라고 나와 있죠.
자, 당사는 신규 고객사 확보 목적으로 중장기 전구체 판매를 위한 사업 협의를 관련 파트너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 자, 구체적인 게 발생되면 그 시점도로 3개월 이내 제공시하겠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이 뜻은 뭘까요? 3월 28일 날까지 제공시하겠다고 합니다. 의도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1월임에도 불구하고 2월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죠. 3월이 뭐죠? 편입되는 요건이죠. 만일에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끌어내리겠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는. 뭐 실적인 논란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왜? MSCI에 편입된다는 거는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거에 10배 이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니까요. 한 예로 과거에 어떤 효과냐면요.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나빴는데 둘이 회담을 한다 해서 2021년도에 있었던 적 기억나세요? 그때 어떤 그림이냐 하면 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와 이거 이제 대한민국 주식도 사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사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3시 10분부터 끌어당깁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나오죠? 예. 이 시가총액이 얘네들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은요. 동시호가에도 끌어올리면서 7, 8%씩 급등시키면서 사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즉 대한민국 증시를 좋게 보는 펀드 매니저,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은 얘도 편입해야 되는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더 봅시다. 이게 좋은 점은 있죠. 나쁜 점도 있어요. 뭐죠? 이 자금을 가지고 불법적인 공매도를 이용하는 애들도 생기겠죠. 자, 이 부분이 우리는 지금부터 작업을 들어가야 돼요. 어떤 작업? 공매도를 사용할 수 없게끔. 어떻게? 예, 실시간 모니터링을 요청할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영상 찍어드릴 때 기업 분석에만 치중돼 있었죠. 근데 오늘의 영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예 공매도를 못 쓰게 하자라는 거죠. 지금 시장 조성자라고 해서 거래가 없는 시장에서 받아주는 물량들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걸 시장 조성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얘네들은 쉽게 말해서 마지막에 이제 동시호가의 7%에 급등시켜서 사는 경우도 있고 급락을 시키면서 어쩔 수 없이 때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코스피 200에 얘도 편입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세요. 지수를 끌어날리기 위해서는 얘도 하락을 시키세요. 이거잖아요. 얘네들은 일정 부분 이 손실 금액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자, 어떤 거다? 그들의 의도에 의해서 기사화를 시키고 공시사항의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퇴사해야만 찾아서 팔 수 있는 스탁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을 등장을 시키죠. 이런 거예요. 자꾸 이런 그림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얼마를 넘어가면 28만 원을 넘어가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죠. 아니에요. 코스피 200이 여기 시작되는 구간 있죠? 러프하게 곱하기 2를 넘어가게 되면 뭐 경고 종목 이런 게 있죠? 아니에요. 28만 7천 원 정도로 러프하게 잡으면 이때를 넘어간다는 건 뭐냐면 이 상장했을 때 고가에 대한 400%를 적용합니다. MSCI는. 네. 그러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이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가격을 넘을 수 있을까요? 28만 7천 원을? 어떻게든 끄집어 내려올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근데 불법적인 공매도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주가의 조정은 오케이. 그들의 의도와 반대돼서 맞아요. 갑작스럽게 이런 기사를 내면서 하는 건 노케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기업은 전구체를 다루잖아요. 자, 양극재 앞도 없이 설명할게요. 오늘은 양극재 핵심 소재는 전구체입니다. 전구체하고 리튬을 섞죠. 왜 전구체의 희소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다. 중간에 충전해야 된다. 전기차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 그러려면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양극재의 함량을 높이는 거다. 다만 IRA 법안이 있다. IRA 법은 뭐예요? 중국에 대한 광물을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법안이죠. 그러면 국내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의 전구체를 다 써야 되죠.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모두요. 결국은 에코프로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리튬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왜? 100원에 사와서 100원에도 못 파는 상황이니까. 너무 싸져서. 근데 얘에 대한 부분은 배터리죠. 정확히 말하면 양극재 함량을 높여야만 된다고 하죠. 지금은 특수효과를 충분히 얻고 있어요. 근데 하도 안 되니까 이 공매도 치는 애들은 이런 날짜를 기록하고 이제 내일 또 여러분들 한 템포 지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오늘 시간으로 24만 4천 원이니까 뚫었죠. 또 뭐랄까요?
이런 걸 나올 수 있어요. 내일은 또 옵션 만기라고 해갖고 목요일이니까 야 그러면 이때 또 공매도 한번 쳐볼까? 이거 허용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쵸?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010-4822 자 8706으로 자 공매도 금지 공매도 금지라고 보내주세요. 요거는요 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예, 최소한 2달 동안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공매도를 칠래야 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MSCI에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때 다시 한번 청원하면 됩니다. 아시죠? 자, 이번에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편입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28만 7천원 그리고 거래량을 늘리는 무상증자 그리고 A사 이거 테슬라입니다.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얘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주가가 어디까지 가느냐 보자고요. 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어쨌든 그 판단일 기준일 앞뒤로 해서는 어떤 현상이 나온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단이 나올 거예요. 그것까지 인정합시다. 왜? 좋은 쪽으로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MSCI는 한번 편입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인정해 줘야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시다.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지금은 산업군이 움직이는 거죠.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른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고 수출도 감소되고 있고 테슬라도 2위로 떨어져 있죠. 결국은 뭐예요? 얘네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죠. 뭐죠? 지금 특수적으로 80%를 국내 것만 써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나중에 미중 무역 갈등이 좀 해소되게 되면 중국 거 쓸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요걸 고려해서 지금 글로벌 A사로부터 어떤 공급 계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한 번 들어왔던 공매도는 끝까지 들어오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 반드시 맞아. 어제 이때 그 거래소 청원 들어왔던 분 있죠? 계좌 입고됐죠, 실제로. 자, 공매도 이 금지에 대해서 통과되고 이때 차명거자 걸렸어요. 예, 계좌 입고가 되셨죠? 그렇게 됩니다. 미리미리 청원해 놓읍시다. 자, 2달 동안의 실시간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면 결국은 이들은 이런 악성 기사를 이용해서 공매도를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날아가는 거는 놔둡시다. 그리고 뭐 올라가는 종목이 주의 경고라고 하는데 갈 놈은 경고의 종목에 날개를 달고 갑니다. 과거에 위메이드도 그렇게 해서 뭐 6배, 7배, 10배까지도 올랐고요. 위험, 경고, 예, 거래 정지까지. HLB라는 주가도 3만원에서 표적항 감지 이야기 나오니까 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논리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어떤 공매도 상환을 해야 되는 이날 그리고 옵션 만기일 또 이런 일이 벗어나진 않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갈 때까진 가봅시다. 결국은 갈 때까지 간 상태에서 나중에 뭘 하면 됩니까? MSCI에 대한 편입이 이루어지는 사전 그리고 3월에 대한 이슈 거래량을 맞추는가 이런 변동폭에 대한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제가 다 일러드립니다. 그쵸? 어느 구간대 됐을 때는 얘네들의 의도가 있고 주가에 어떤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공매도가 아닌 건 인정하는 겁니다.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쵸? 15일만 거래시키면서 특례 편입. 이게 룰이에요. MSCI도 똑같아요. 반드시 이해합시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사용합시다. 공매도 금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주위에 계신 분들도 에코프로 머티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공매도 금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17대1이라는 경쟁률을 끌어내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관들이. 저도 기관 출신이긴 하지만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뭐냐면 얘네들을 따상상에서 시작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공매도를 쳤던 게 2차전지 기업들이 제일 많은데 비싼 값에 상환해야 되니까 얘를 의도적으로 공모가 하단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도 충분히 코스피 200에 편입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또 스마트한 애들이라고요. 이 스마트한 애들도 결국은 나중에는 이 MSCI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상증자와 그리고 뭘 이루어질 거다? 하나 더? 몸집에 대한 부분을 슬림화 또는 이런 과정을 겪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기계의 룰에 의해서 들어오고 기계의 룰에 의해서 빠집니다. 그건 뭐냐면 오르는 종목을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고
빠지는 종목을 더 크게 하락시킬 수도 있고 바운딩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요. 거래량과 퍼센트지율,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래량과 퍼센트지율. 요걸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올해 54입니다. 예, 2년 전에 은퇴를 했지만 여러분을 잔대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에코프로 머티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지율과 거래 대응 방법 및 MSCI 대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퍼센트지율과 거래량 이거 적어놨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공매도 금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퍼센트지율과 거래 대응 방법.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자, MSCI에 적용될 때도 이 패시브 자금의 형태는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부분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거의 대부분 통용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글로벌 A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테슬라인데요. 요거 10초 동안 잠시 공개됐다가 A사로 바뀌어버렸죠. 요 캡처해놓은 화면까지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시다. 10억을 들고 있든 100억을 들고 있든 가장 중요한 건 비중의 논리다. 그죠? 그리고 뭐 신용을 쓴다, 대출을 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중간의 비중과 축소와 확대는 분명히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일 거고 패시브 자금의 흐름대로 움직일 겁니다.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공매도 금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제가 공부방 한번 열어본다고 했어요. 예,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공부라고 해서 이 에코프로 머티를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에코 공부라고 해서 보내시고, 그리고 헷갈리네요.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공부방 열어서 여러분들 최소한 한 분이 10분한테 좀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한 300명 정도 모이게 되면 제가 공부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보내셨던 분들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공매도 금지. 스팸 문자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아시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매도는 때려잡아야 됩니다.